안녕하십니까. 금일 자산관리와 AI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 CPT1의 박상묵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직접 설명드리지 못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와 관련해서 산업계 현업 담당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AI가 자동화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도가 얼마나 나와야 쓸모가 있는가, 그다음에 강화 학습 기법을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작업자 관리자들이 모르던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도메인 지식을 모르는데 공정 개선이 가능한가? 구축해 놓으면 자동으로 학습하고 개선이 될 수 있나? 기존 공정을 넘어 엔드 투 엔드 AI의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I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떤 기법이 가장 적합한 기법인지 선정하고 적용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여 적용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계의 경우 기존의 역할이나 도메인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와 적절히 결합이 되어야 보다 유용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AI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AI는 투자 측면에서도 정말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AI 기술의 다른 명칭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AI라고 얘기하고 고용을 할 때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할 때는 로지스틱 핵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 머신러닝의 기본은 회귀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의 범주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예전 뭐 퍼지, 유전 알고리즘, 엑스퍼트 시스템 등도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렀던 기법들이고요. SVM, 그레디언트 부스트 등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함수를 학습 추정하는 이제 기법들을 통칭해서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망 즉 이제 ANN이 현 딥러닝의 근간이 된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하면 최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CNN, RNN 등 이미지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기법들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보다 정확한 회귀, 리그레션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실험 후 논문을 쓰거나 또 이제 문과시면은 데이터 조사 후에 관련성을 볼 때 회귀 분석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비성형 유닛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든 유닛의 수가 충분하기만 하면 어떤 함수라도 추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회귀 분석으로 어 현재의 진단, 미래의 예측,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이제 데이터를 볼 때 병명은 당뇨병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패킷을 보고 이제 해커의 공격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속도를 유지하려면 출력을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미지 인식의 경우 픽셀의 위치에 따라서 배경인지 전경인지 이제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푼 문제인데 석유화학 공정에서 공정 중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의 이제 플로딩을 예측해서 공정의 정체를 완화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운전자가 처리했을 때는 환경 변화에서 이제 대응해 가지고 안정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드를 주는 이제 평균 수준도 낮게 유지를 한 거죠. 이제 아무래도 피드가 출렁거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좀 더 과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측 기반 선행 대응 운전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이제 에서 대응 안정화까지 소요 시간을 이제 예측 기반으로 바꾸면서 줄일 수 있었고
피드 수준도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관리에서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뭐 예지 보전, 리스크 베이스드 메인테넌스, 뭐 에너지 최적화 등 설비 영역하고 사이클 타임 용량 예측, 수요 예측 및 계획 최적화, 지능형 설비, 뭐 저희 인프라로 따지면은 스마트 건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공정 영역. 그다음에 품질 측정 자동화, 비접촉 정밀 측정, 그다음에 뭐 공정 변수 센싱에 의한 품질 예측 이런 이제 품질 관련돼 있는 주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투자 측면. 그래서 자산 가치 및 위험 모델링, 그다음에 리스크 및 투자 효과 예측 분석,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런 것들에 이제 AI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에서 비교적 쉽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AI 적용 프로세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은데요. 충분한 이제 역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상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등 측정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역학적 계산 오차가 큰 태스크를 리스트업합니다. 그다음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효율 개선 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태스크를 선정하고요. 이 태스크에 대해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한 정확한 회귀 함수를 구현하고 최적화 함수와 결합합니다. 그다음 이제 예측이 빗나가는 일부 케이스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처리량 증가 등 필요한 최적화를 실행합니다. 최근 자산 관리 솔루션의 개념은 아래 그림으로 이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식별하게 하는 각종 진단, 점검, 센서 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인스펙션 하는 이제 진단 설비들, 그다음 데이터 모으는 것들, 뭐 관련돼 있는 센서들, 그다음에 뭐 드론 띄워 가지고 뭐 촬영하는 이미지 데이터들 올리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영역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어 이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작업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APM 많이 뭐 들어보시고 너무 잘 아시죠?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영역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실행 뭐 워크 오더를 담당하는 EAM 전통적으로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CMMS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Enterprise Asset Management EAM 관련돼 있는 영역. 그다음에 최근 들어 좀 더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set Investment Planning Management AIPM 이쪽 영역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빔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과의 이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인프라 측면이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의 그 회전체 APM에 대한 소개 자료입니다. 분석에 요구되는 시간 주기에 따라서 엣지 클라우드 엣지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음 이제 뒷장에서 보시면 이게 전체 이제 그 구성도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APM의 정형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자산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즉각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들은 엣지단에서 진단하고요. 그 이외의 데이터를 선별해 가지고 산업용 IoT 플랫폼인 이제 여기는 G니까 프리딕스 클라우드에다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하고 APM의 각종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과 디지털 서비스들을 이제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건 거죠. 여기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운영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클라우드와 엣지에 배포하는 그런 구조를 띱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 상태를 진단하고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데 AI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의 커플리프라는 회사의 그 C55라고 하는 이제 AIPM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ISO 55000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구조를 예측하고 최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최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제 어떤 형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 평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 이 가치 체계에 대한 설정하는 뭐 방식을 이제 오른쪽에 예시로 뒀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커플리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이 기법을 쓰고 있고 IAM에서도 이런 이제 밸류 프레임워크 부분을 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 AIP 쪽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필요성과 이제 확장 및 성장 운영 개선 등 비즈니스 비즈니스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보 투자군을 뽑고요. 앞에 언급된 에셋 밸류 프레임워크의 예측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자산 수명 주기 전략을 마련하고 자산 위험 관련 정보와 운영 상황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 이제 해서 투자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 최적화 관리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만 하던 자산 수명 주기 예측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자동화 등을 이제 인공지능 기법들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이제 해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핍된 데이터의 추정, 이제 적절한 유지 보수 조치의 추천 등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공조기에 대해서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어 이제 위 그림은 공조기 에너지 소비 프로세스입니다. 외기가 이제 들어와서 냉동기 기반으로 냉각 제습을 하고 습도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흡습제를 통해서 흡착식 제습을 하고 이제 HAU 이제 공기 조화기를 통해서 재냉각을 해 가지고 그린룸에 제공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현황 모니터링과 룰 기반 운전을 하던 것에서 필요한 공기 소비량을 예측하고 이 예측된 소비량에 맞추어 공급 시스템의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거동 예측 운전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함으로써 이제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이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앞장에서 보여드린 공조기 최적화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와 예측 흐름을 도식화해 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각각에 필요한 예측 사항,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이제 정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 예측 계산된 데이터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예측 흐름을 데이터 및 예측 흐름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고 요 예측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의 데이터 및 예측 흐름을 이제 구성하면 설비 거동 전력 소비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예측 함수를 기반으로 최적화 휴리스틱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최적화 휴리스틱 기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였고요. 예. 다 비슷비슷한 이제 형태를 보여주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뭐 오늘 이제 강의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심플하게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런 이제 요런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논문 케이스인데요. 몬트리올시의 이제 도로의 유지 보수 그 장기 계획 최적화 프로세스 사례입니다. 어 체계화 및 최적화된 이제 도로 관리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몬트리올시의 이제 도로 관리 예산이 2001 년부터 2014 년까지 약
56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량에 따른 향후 도로 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최적화하는 체계적인 기법을 필요로 하게 이제 되었다고 하고요. 이 케이스도 이제 위에 그 공조 에너지 최적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계획 최적화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듯이 크게 3 개의 이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도로 통행량 및 트럭 적재량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당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된 통행량에 따른 도로 상태를 예측해서 예측된 예측된 도로 상태에 대응한 유지 보수 예산 및 시기 배정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 도로의 PCI 값이 평균적으로 조금 70에서 80 이상의 값을 갖도록 하는 최소 유지 보수 비용은 이제 뭐 1억 5천만 캐나다 달러로 이제 산출되었고 해당 최적화를 통해 유지 보수 활동의 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해당 결과 중 하나로서 이제 50년간 가요성 간선 시내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활동별 소요 예산 변화를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산출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인제 인도네시아 사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과적에 의한 인도네시아 도로 파손 보수 최적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인제 서부 자바 북부 해안 도로에서의 과적 현황을 인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도로 파손의 주요 이유로 트럭의 과적이 이제 지목되고 이제 있으며 또한 과적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도로에서 주로 일어나는 과적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최적화 보수 계획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유지 보수 계획 최적화는 이제 2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과적 정도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로의 파손 정도를 예측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의 예측 평탄도를 최적화하면서 도로 유 보 도로 보수 예산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션에서 이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파손 정도 예측에는 머신러닝 기법 중 이제 하나인 SVM을 사용하였고 예측 목표는 도로의 평탄도를 나타내는 IRI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제 예측하는 것이고 입력 피처로는 해당 도로의 과적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부 자바 내 이제 가요성 도로의 평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도로의 IRI 값 최소화, 즉 도로 평탄도의 최대화죠. 이제 IRI 값 최소화 및 도로 보수 예산의 최소화 이 두 개의 목표를 갖는 다중 목표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하였고요. 어 수행하는 유지 보수 활동은 경보수부터 재건축까지 총 6 종류로 인제 정의하고 활동별 단위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유지보수 활동의 조합으로 최적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해법을 구현하였고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최적화된 계획 요약을 이제 나타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과적의 형태를 일반 적재, 중간 과적, 극심한 과적으로 분류하고 도로의 주요 과적 분류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연도별 유지 보수 활동의 최적 계획을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자산 관리와 AI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